드디어 나왔습니다. 쌍용차가 마지막 사활을 걸고 만든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를 무시하는 이유는 꽤 많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한 법이죠. 바로 디자인, 티볼리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실 패밀리룩 자체를 부정하긴 싫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패밀리룩이 없는 브랜드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기 좋은 거면 모르겠지만 뭔가 좀 중국차스럽고 우람해 보이려고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화장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별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국산 픽업 트럭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던가요? 기본적으로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아저씨거나 강원도에 자주 놀러가는 아저씨들이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만큼 산이 많은 동네로 이 차를 끌고 갈 겁니다. 가평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안PD가 처음으로 시승기를 기획해서 저희 채널의 첫 시승기를 찍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PD랑 학교 다닐 때 MT를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을 하러 왔네요. 교통량도 별로 없어서 시승기를 찍기 딱 좋은 곳입니다. 저기 산이 있네요. 이쪽에도 산이 있고요. 와인딩하기 정말 좋게 생겼네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차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쌍용차의 최신 업데이트를 받은 렉스턴 스포츠는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진짜 사활을 걸었거든요. 3천만원 초반부터 시작하는 가격은 생계형으로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풀옵션 모델도 4,6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수입 픽업 트럭과는 차원이 다른 가격입니다. 적재 용량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는 어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바뀐 것만큼 웅장한 성능을 발휘해 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이 얼마나 들어갔고 옵션이 얼마나 좋든 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SUV 브랜드라면 이런 것들과도 맞설 수 있어야겠죠. 와, 이건 확실히 증명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건 디자인만 열심히 한 티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는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과 약간 구시대적이지만 확실한 4륜구동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정통 오프로더에서나 보던 파트타임 4륜구동 시스템으로 다이얼만 돌려주면 모든 힘을 네 바퀴에 알맞게 배분해줍니다. 와, 이건 좀 가파른데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겨울이라 땅도 얼어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쌍용차는 이렇게 타라고 만든 차죠.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타이어까지 장착했고 5링크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덕에 험한 길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얼음이다. 겨울이라서 지금 물이 다 얼었거든요. 확실히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길을 만나면 쌍용차가 굉장히 듬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에 가로막혔습니다. 오프로드 촬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고 차를 돌려나갈 길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눈도 많이 오고 지금 이쪽은 여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얼음이라서 접지력이 전혀 없는 상태고 여기가 문제죠 이제. 미끄러. 오씨. 여기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와 미쳐버리겠네. 지금 심지어 다 걸렸고 여기 지금 이쪽이 제일 심하죠.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예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이 차가 인지업이 됐고 타이어도 오프로드용 타이어인데도 안되네요. 지금 보시면 완전 그냥 산골이거든요.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로도 잘 보이네요. 눈이 그만큼 많이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진짜 이거. 네 형님. 바다가 보면 네. Y자로 갈라져서 바리케이트 약간 반쯤 열려있는 위랑 아래 바리케이트 없는 아래끼리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바리케이트 없는 곳이요. 없는 곳. 네네. 계곡 끼고. 네네네. 그거 여기서 얼마나 더 가? 그 석봉 펜션 있잖아요. 거기로 쭉 오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네, 거 쭉 직진하다가 그 칼봉산 자연휴양림 그쪽에서 오른쪽 도로 타고 쭉 오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우리 인력으로 안 돼? 더 와야 돼? 더 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 저를 구조하기 위해서 카라큘라 TV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줬지만 차 한 대만으로는 도저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구조 차량만 3대, 구조 인원 5명이 도와준 끝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를 도와준 사람들은 이곳에 또 오게 되면 정말 큰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줬고 제가 갔던 오프로드 코스는 상급 중에 상급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6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던 곳 바로 옆이 아득한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을 대표하는 안PD와 함께 긴급회의를 했고 안전을 위해 촬영 방향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모르겠습니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이 나왔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중요한 건 자동차입니다. 돈이 얼마가 됐든 주인이 누가 됐든 간에 차가 괜찮아야 사람들이 사줄 거잖아요. 일단 그냥 보고 있으면 티볼리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릴하고 범퍼 그리고 의미 없긴 하지만 본일 위에 있는 장식이 추가되는 바람에 티볼리의 느낌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쌍욕차가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애초에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건 이 차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차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너무 덜컹거리고 풍절음도 심하고 엔진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차가 그랜저고 이런 승차감에 이런 완성도를 가졌다면 저는 그냥 촬영을 안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트럭이죠. 트럭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사치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스럽기까지 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장치, 크루즈 컨트롤, 심지어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시동까지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픽업 트럭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쌍용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차의 리뷰를 어떤 식으로 끝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독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쌍용차가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에쿠스가 없을 때 체어맨이 나왔고 에쿠스랑 제네시스가 등장하니까 체어맨은 몰락했습니다. 렉스턴도 베라크루즈나 모하비가 없을 때 나와서 성공했고 그 뒤로는 몰락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만들지 않는 차, 현대차 그룹에는 없는 옵션, 현대차 그룹은 관심이 없는 차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다. 강영건 회장께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쌍용차는 대중 브랜드 차가 되어야 하고 MPV와 세단 모델 라인업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요. 글쎄요. 쌍용차가 만들어야 하는 차는 이런 차입니다. 이게 틈새 시장이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안PD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다는 건 다른 말로 그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거라고요. 세단으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방향을 틀기에는 이 차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현대차가 안 만드는 걸 제대로 파고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